초등학교 때 92%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가 되면서 훨씬 더 퍼센트는 높아간다. 중독은 퍼센트가 낮아지는 건 없어요. 중독은 항상 퍼센트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0세에서 4세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는 율이 몇 프로라 그랬죠? 몇 프로가 될까요? 0세에서 4세 아이들 46%예요. 지금 46%. 그러면 0세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뱃속에서 나오면서 엄마 핸드폰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0세 아이들이 얘기를 하겠죠? 아니 못하죠. 1살도 잘 말 못하잖아요. 2살도 잘 말 못할 거예요. 엄마 아빠 이제 말 시작하는데. 근데 누가 스마트폰을 주는 걸까요? 엄마. 또 있어요. 또 있어요. 할머니들이 많이 줘요. 할아버지들. 왜? 요거만 주면은 목욕탕 갔다 와도 가만히 있고 장 봐도 가만히 있고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쉬워요. 아이가 보채질 않아. 예,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거 되게 많이 줘요. 우리 할머니들 회개합시다. 이게 되게 쉽게 키우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기가 피곤하니까 애들한테 줘버리는 거야. 그리고 잘 보면 여러분들 어른들끼리 모일 때 애들 시끄럽다고 애들한테 이거 봐, 이거 보고 있어, 이거죠. 이건 완전히 중독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른이 놀고 있을 때는 조용히 해야 돼. 어른이 이렇게 대화할 때는 너네도 조용히 대화하고 같이 해야 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쉽게 하려고 너네 TV 보고 있어. 너네 컴퓨터 하고 있어. 너네 오락하고 있어.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야 공부해. 그럼 공부가 되나요? 이미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TV를 보라고 해놓고서는 TV를 본다고 또 십자가에 매달 것 같은 분위기? 그래서 아이들이 헷갈리고 결국에 미디어 중독자도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걸 안 줘야 되는데 부모가 본인들 이야기 나누려고 스마트폰 쥐어주고 만화 틀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중독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렇게 미디어 중독에 대한 그림 이해가 가시겠죠? 자 요거 지난주에는 잘 안 넘어가는데 요번 주는 되게 잘 되네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네요. 교회가. 네 좋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는 아무리 눌러도 안 됐는데 네, 지금도 안 되긴 하지만, 네. 자, 이거, 네, 잠깐만요. 제가 뒤로 넘겨서, 네, 요거, 이게 원래 나오는 건데, 이거 한번 또 눌러줘 보시겠어요? 네, 거기서, 뒤에서, 네, 네, 됐습니다. 예, 볼게요. 네, 눌러줘 보세요. 뒤로 갔다가 한번 앞으로 왔다가 한 번 더 누르면 될 거예요. 되는데, 네, 이렇게 한 번 더 누르세요. 안 돼요? 네. 예, 플레이어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되면은 틀어주시고, 안 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동영상 있는데 아마 이게 플레이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용할 수 없는이라고 여기에 아마 플레이어가 네,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그래도 이것만 넘어가도 뭐 기술에 굉장히 획기적인 진보를 만족하고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 TV에서 이제 방영이 된 건데 몇 년 전에 이제 MBC에서 방영이 된 건데 뭐냐면 그 중국의 샤오밍이라고 하는 그 어플이 있는데 그거를 다운을 받으면 이게 인공지능이라 그러니까 최근에 AI 인공지능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했는데 사실 그 AI 코로나 전에 이미 AI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최첨단 그러니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샤오미라고 하는 이제 뭔가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젊은이들이 중국 친구들이 이렇게 키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샤오미 노래 하나 틀어줘 그러면 노래를 불러줘요.
우리 중국어로 얘기할까? 그럼 중국어로 얘기가 되고, 일본어로 얘기할까? 일본어로 얘기하고. 그리고 사진을 딱 찍어주면은 사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요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줘. 밥을 먹으면서 사진을 딱 찍어주면 밥이 굉장히 단백질이 많고 건강에 좋겠네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친구가 필요 없어요. 상담을 하면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AI 시대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편화가 됐지만 이게 한 5년 전에 나왔을 때는 그런 AI가 전혀 나오지 않을 때 이미 중국에서는 샤오밍이라고 하는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서 친구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이 샤오밍이라는 것을 쓰는 중국의 인구가 얼마였냐면 4천만 명이었어요. 4천만 명. 그래서 이 샤오밍이라는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는 이 기계랑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더 이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챗GPT가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는 AI가 챗GPT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면 한글로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What's your name? I'm ChatGPT. What's the weather? What's the weather today? 네트워크가 교회가 굉장히 좋아서 그러면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대화가 또 자막으로 다 나와서 일본어로 말하면 일본어로, 중국어로 하면 중국어. 근데 의견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즘에 이게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What's the depression? Depression is a mental health disorder that affects how a person feels, thinks, and handles daily activities. It often involves persistent feelings of sadness, hopelessness, and a lack of interest or pleasure in activities once enjoyed. People with depression may also experience changes. 이게 박사 수준으로 얘기해주는 박사 수준으로. 이게 AI가 이제 지금은 많이 개발이 돼서 그러면 디프레션에 대한 솔루션을 얘기해달라 그러면 7단계로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앞으로의 사회, 이게 뭘 보여줘요? 앞으로의 사회는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AI에게 배우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핸드폰을 사실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핸드폰이 만들어질 때는 그냥 통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뱅킹, 그죠? 은행의 업무를 다 보고 있고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을 도박도 여기서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이 핸드폰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장악을 하는데 이게 말하는 거는 결국에 인간이 하나의 기계와 대화를 하고 기계와 함께 사는 인간이 나중에 사피엔스의 미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더 진화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시작. 내 자녀에게 꾸준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게 손목에 메어 기대어를 삼며 내 대가를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제 문설주와 바깥문에 들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길을 갈 때도 이걸 보고 있고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계속해서 이 스마트폰과 함께 일체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말했는데
이게 지금 얘와 같이 동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가 아니라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거는 고도의 사탄의 전략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이 스마트폰과 친해지도록 하고 결국에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도 내비가 있지만 핸드폰으로 켜놓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업데이트도 빠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뭘 해야 되냐?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 아빠도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아이도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근데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가족이 함께 교제하는 거, 시간을 보내는 거를 촬영할 겁니다. 그래서 각 방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달고 시작 했어요. 근데 딱 시작하니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식탁에 모여 앉아갖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밥을 먹은 다음에는 이제 카메라가 있는 걸 의식을 못하고 각자 이제 방에 가서 소파에서 다 이 스마트폰을 따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서 다 모이세요. 다 끝났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오늘 교제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자 밥만 딱 같이 먹고 나머지 다 컴퓨터, 스마트폰 다른 곳에서 사용을 했는데 다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가족이 오늘 시간을 많이 같이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만 있었지 서로 다른 걸 보고 있었는데 마치 찐 가족인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문제는 뭐냐면 대화의 단절이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있으면 뭐냐? 대화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스마트폰은 최대한 늦게 주면 좋고 안 주면 훨씬 더 좋고. 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네. 차 안에서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이 버스 안에서 책 보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책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스마트폰으로 책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밀리의 서재나 리디북스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져서 산다라는 거죠. 자, 인터넷 중독 장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접속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증을 느끼는 시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몇 개 정도를 사용을 하시나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이제 사용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니까 결국에는 사색할 시간이 없다. 검색만 하는 거, 검색. 유튜브에서 검색, 인스타에서 검색, 일반적인 틱톡,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서 다 검색만 하다가 이렇게 보기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눠진다. 하나는 생산자, 하나는 소비자. 생산자는 건강한 거예요. 생산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뭔가 연구하고 기획하고 말하고 입력하고 디자인하고 편집하고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생산은 건강한 거다. 근데 문제는 소비예요, 소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소비하고 뭔가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봐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세 분 유튜브 보세요, 안 보세요? 네, 중독자십니다. 네, 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보세요, 우리 권사님? 몇 시간은 안 보고 가끔 봐요. 아, 가끔 한 30시간 정도? 네. 우리 30시간은 아니에요. 한 50시간 정도? 1시간도 안 봐요. 그럼 건강하신 건데요. 네. 얼마나 보세요? 가운데 가서? 얼마 안 봐요? 맞아. 아주 건강하시네요. 얼마 안 보시죠? 네네. 15시. 네? 그럼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네. 네, 자, 세 분은 퇴장하시겠습니다. 요즘에는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순으로 미디어를 시청합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미디어 시청이 많아요. 예, 왜냐 학교를 안 가잖아요. 일을 안 하잖아요. 은퇴했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고령이 유튜브와 미디어를 더 많이 시청을 해요. 희한하죠. 옛날에는 이 유튜브는 10대, 20대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이후는 훨씬 더 고령 어른들이 미디어 중독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끔 1시간, 2시간 보는 건 굉장히 건강한 건데 우리가 미디어 중독을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을 보면 미디어 중독자다 이렇게 봐요. 왜 1시간 반이냐면
1시간 반을 매일 보면 내성이 생겨서 양이 늘어나요. 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1시간 보는 사람은 1년 뒤에 2시간을 봅니다. 2시간 보는 사람은 1년 뒤에 4시간을 봅니다. 4시간 보는 사람은 8시간 봐요. 8시간 보는 사람은 16시간 봅니다. 근데 이거는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청소년들도 그러고 똑같아요. 늘어나요. 양이. 내가 늘리고 싶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중독은 볼수록 도파민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을 더 캐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이 한다. 자, 우리 여기 청소년들 또 와 계신데 오늘 안 오면 또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거 알고 있어요. 네, 우리 게임 해요? 2명? 네네. 아, 게임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도 게임해요? 네. 우리 목소리 좋은 친구 하루에 몇 시간 게임해요? 네. 두세 시간. 그건 적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최고. 옆에 있는 친구는 몇 시간? 네, 그렇죠. 두세 시간 한다는 건 적게 하는 게 두세 시간이고, 이제 많이 하면 4시간, 6시간.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하루 종일. 그래서 이 친구들이 기도해요. 우리 부모님 선교사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치매가 안 걸린다 해서 10만 1시간씩 쳐요. 뭘 쳐요? 10만 원. 아, 예, 예. 도박. 예, 그게, 네네네. 1시간 치 부인은 안 봐도. 네네네. 아, 그렇죠. 이게 도박 중독이에요. 심맞고. 예. 그래, 중독자는 자기 중독이라고 하네요. 네네네. 그 나중에 치매 걸려도 칩니다. 네. 아, 걸립니다. 예.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이 미디어를 보면 뇌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나 이런 걸 많이 보면 뇌가 백질과 해백질이 있거든요. 이 뇌와 백질과 해백질은 신경 전달을 빨리 전달해 주는 건데, 그 미디어를 많이 보면 그 백질과 해백질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안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시를 적거나 글을 적거나 아까처럼 라디오를 듣거나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좀 이따 이제 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맞고는 맞고 나락으로 갈 수 있다. 네. 1시간씩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좀 이따 2시간씩 하게 됩니다. 오래됐어요. 1시간밖에. 아, 그래요. 아주 절제력이 있지만 곧 나락으로 가실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신맞고가 도박이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도박인데 돈을 안 내고. 아, 돈을 안 내고 재미 삼아서 그죠? 네. 그 게임인데 왜냐면 제가 도박 상담을 해보면 재미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가 모든 중독에 똑같은 건 내성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두세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30분 정도를 해요. 그러면 30분에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1시간으로 넘어가요. 1시간에서 만족이 안 돼서 2시간으로 넘어가요. 2시간은 안 돼요. 4시간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 친구들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넘어가는 텀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하면 2시간, 4시간은 만족 안 하고 바로 8시간으로 넘어가요. 예. 그리고 그 게임 중독자들은 대부분 하루에 16시간에서 20시간 이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16시간, 20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계속해서 내성으로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권사님도 처음에 1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좀 몇십 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재미가 들리고 기술이 쌓이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1시간씩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치매 안 걸린다더라. 그래서 중독자들은 술을 마시면서 술은 몸에 좋다더라. 게임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푼다더라. 그렇게 해서 넘어가요. 그래서 항상 중독에는 뭐냐면 타당성을 제시해요. 타당성.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이거 재미삼아 하는 거야. 그냥 친구끼리 교제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중독의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혼자 있을 때 하면 중독이에요. 같이 그룹으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하는 거는 놀이 삼아 하는 것이고, 내가 혼자서 그걸 하면 이건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 물어볼게요. 우리 청소년들 혼자서도 게임해요, 안 해요? 예. 지금 회의 중이에요? 예, 회의 중이에요? 한나라니까 말을 하니까 네가 얘기해봐요. 네, 검정색 우리 까마귀 친구. 네, 검정색 까마귀 친구 혼자서도 게임을 해요, 안 해요? 해야죠. 부모님이 주무신 뒤에 해요, 안 해요? 그렇죠. 중독자의 특징입니다. 예, 중독자는 혼자 있을 때 하면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으로 재미삼아 하는 건 그룹으로 하는 걸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지 않아요. 중독은 술 중독자도 똑같아요. 술 마시는 사람은 친교로 술을 마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도 혼자 술을 마셔요. 그게 중독의 시작인 거예요. 본격적인 중독의 시작은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강한 중독이다. 그래서 고스톱을 치는 거를 나쁘다고 보지 않지만 항상 고스톱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저 친구는 도박이 아니지만 게임이고, 권사님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막고라든가 이런 도박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내성이라는 게 무섭다. 그러니까 내성이라는 건 뭐냐? 반드시 권사님은 지금은 절제를 하고 있지만 1시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은 1시간 10분이 될 거예요. 1시간 10분이 될 10년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중독이 안 됐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 네. 친구 저기 엄마가 95인데 네. 꼭 이렇게 큰 컴퓨터랑 연대까지 2시간씩 친대요. 네네. 근데 그분이 치매도 안 오고 네. 정신이 완전해요. 네네. 원래 도박하면 정신 멀쩡해요. 네. 집중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중독자는 자기가 중독된 거에는 정신이 멀쩡해요. 게임할 때 정신이 제일 또렷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미디어에 집중할 때 정신이 제일 또렷해요. 그래서 왜냐? 각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각성 호르몬. 각성 호르몬이 나서 밤에 졸려요, 안 졸려요? 안 졸리죠. 왜 안 졸리는 줄 아세요? 이걸 보는 순간부터 글루탐산과 도파민이 몸에서 나와요. 그래서 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멀쩡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냐? 이걸 안 하면 정신이 멀쩡하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뇌는 자기가 중독된 거에만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면 게임할 때는 정신이 온전한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게임이 재밌어요? 공부가 재밌어요? 우리 까마귀 친구. 당연히 게임이죠. 왠지 아세요? 게임할 때 도파민이 나온다니까요, 실제로. 그리고 공부할 때는 도파민이 안 나와요, 더 이상. 근데 원래는, 인간은 원래 먹을 때도 도파민이 나오고, 사람을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도파민이 나오고, 여행을 해도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제 게임을 3-4시간 하는 친구들은 여행 별로 안 좋아해요. 여행하고 싶어요? 게임하고 싶어요? 우리 까마귀. 여행, 거짓말하는 거예요. 절대 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이 되면 여행할 때는 도파민이 안 나오거든. 먹는 거. 그래서 중독자는 먹는 게 줄어져요. 먹는 게. 하루에 1끼, 2끼를 안 먹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팀수양단에서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여자아이가 게임을 좀 한다고 손을 들었어요. 넌 몇 시간 하니?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 한대요. 중학교 3학년인데. 여러분, 하루에 5시간 한다는 거는 많이 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한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바로 물어봤죠. 너희 엄마, 아빠 집에 몇 시에 들어오시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 둘이 같이 3시에 들어오신대요. 3시. 그러니까 새벽 3시까지 부모님을 기다리다가 뭘 하겠어요? 게임하죠. 그렇죠? 나중에 부모님이 일찍 들어와도 뭘 해요? 게임하죠. 그렇죠? 처음에는 심심해서 하지만 나중에는 부모님이 있어도 게임을 하게 돼 있다. 이게 미디어 중독의, 게임 중독의 그런 문제점이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 중독 여부의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10가지. 여러분들 손으로 작게 하세요. 너무 또 크게 갖고 주위 사람이 막 너무 놀라게 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세워보세요. 자, 첫 번째, 가족보다 스마트폰 사용이 더 좋다. 체크하세요. 나는 스마트폰 좋다. 아직까지는 가족이 좋다. 괜찮아요. 두 번째, 사용 시간 줄이기가 쉽지 않다. 시간이 좀 더 늘어난다. 체크하시고. 세 번째,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 있다. 스마트폰 없어? 아씨, 나 안 나가. 스마트폰 없어? 어딨지? 꼭 찾아서 나간다. 안절부절 못하죠. 네 번째, 수시로 사용하다 주변에서 지적받은 적이 있다. 그렇죠? 뒤에서 우리 자매님이 옆에 있는 남자분 보고 당신이네 지금 4개 다 걸렸어요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부인이세요 부인? 네. 부인할 수 없도록 옆에서 지금 카운트 안 해도 옆에서 지금 그냥 손가락질 해주고 있어요. 몇 개가 나오는지 그러면 체크해 주세요. 네네. 자, 남편을 보면서 지금 공부 혹 일에 방해되는 듯하다. 집중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단어 혹 할 일을 잠시 까먹을 때가 있다.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려고 했지? 단어 뭐였지? 이런 거. 여가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낸다. 집에 있으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 8번째,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평소에 약간 피곤하다. 자, 9번째, 스마트폰 할 때 주의 소리를 잘 못 듣는다. 내가 지금 몇 번째 부르는 거야?
못 들었는데 이런 거. 네. 10번째, 수시로 스마트폰을 만지고 체크한다. 계속 스마트폰을 체크하고 체크한다. 됐죠? 우리 자매님 남편분은 몇 개예요? 해당 사항이? 객관적으로 우리 자매님이, 부인이 8개 정도. 축하드립니다. 장원급제입니다. 네, 장원급제예요. 지금 물을 계속 들이키고 있습니다. 술은 아니죠? 술 싸운 건 아니겠죠? 야, 오늘 죽는 날이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이거. 네, 좋습니다. 자, 7개 이상인 분 있으세요? 7개 이상인 분? 네, 7개 이상이다. 예. 없어요. 네, 저희 남편분도 손 안 들고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다. 예. 4개 이상이다. 지금 있어요? 네네, 손 내리세요. 네. 7개 이상이나 4개 이상이나 똑같아요. 왠지 아세요? 4개인 사람은 3개월 지나면 7개가 됩니다. 7개인 사람은 3개월이 지나면 10개가 돼요. 신기하죠? 중독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3개 체크했잖아요. 3개월 지나면 6개 된다니까요. 3개월 지나면 9개 돼요. 그래서 미디어 중독이라는 건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디어가 있는 순간부터 중독화가 가속이 되는 거다. 서로 다 다를 것 같지만 이거는 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9번하고 10번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소리를 잘 못 듣는다. 스마트폰을 만지고 체크한다. 이거 만지고 체크하니까 못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자연히 놔두면 중독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체크한 분도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2개부터 시작해서 4개는 2개월만 지나면 4개 되는 거예요. 4개월만 지나면 8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중독률이 되게 많아요. 높아요. 그래서 청소년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하면 또 중독인 것 같은 사람은 손 드세요.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손을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많이 듭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은 더 많이 듭니다. 고등학교 아이들. 근데 이제 대학교부터는 인간이 타락해서 중독자가 아닌 척해요. 왠지 아세요? 이 어른이 될수록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안 들어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예요. 저 얘는 더 문제가 있다요. 우리 둘 다 문제가 있다요. 정신병원에 넣어주세요. 막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시원하죠? 어릴수록 자기가 중독자라는 걸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게임 중독자 손 들어봐. 그러면 대학생들은 이렇게 손 드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우리 같이 해요. 우리 같이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솔직할수록 빨리 빠져나오는 분은 맞는 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지금 아이들을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얘기해요. 알파 세대. 알파 세대는 언제부터를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하냐면 M 세대를 우리가 얘기할 때 1981년부터 95년까지를 M 세대라고 해요. M 세대. G 세대를 이제 1996년부터 2010년까지를 우리가 G 세대라고 해요. MG 세대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80년대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알파 세대를 우리가 2010년, 11년부터 이제 지금까지를 알파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알파 세대가 있을까요? 알파 세대 2011년부터 태어난 사람. 둘이 청소년들은 1950년에 태어났어? 언제 태어난지 잘 몰라요? 몇 년생이에요? 2007년. 네. 10년. 네. Z세대. 여기까지는. 이제 알파 세대는 그 이후 2011년부터를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알파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벌써 AI 인공지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우리는 책장을 이렇게 넘기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은 이렇게 책장을 이렇게 넘기거나 이렇게 책장을 확대해서 보는 아이들. 알파 세대 특징이죠. 랜선 세대,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됐고, 포노사피엔스, 핸드폰을 하나의 신체 일부처럼 되게 빨리 움직이고 만지고 사용하는 세대가 알파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최재분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신인류가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핸드폰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류가 나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의 문제는 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주의력이 결핍. 이렇게 가다가 넘어져요. 뭐와 부딪혀. 주의력이 결핍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리셋 증후이라는 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리셋 증후는 뭐냐면 게임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스타트. 다시 안 해.
그래서 이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학원 마음에 안 드네 리셋 다른 데 등록하지 선생님 마음에 안 드네 선생님 가르쳐 과외 선생님 마음에 안 드네 가르쳐 이게 리셋 주문이 있어요. 리셋 주문 친구들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조바심이 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리셋 주문이 있어요. 이게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관계에서도 저 친구 마음에 안 드네 리셋 이렇게 돼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한번 교회 정하면 평생 다니는 게 교회고 뭔가 하나 마트를 가도 내가 평생 이용한다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빨리빨리 바꾼다. 그런 게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격리 주문이라는 것은 디지털을 만지지 않으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불안해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인관계가 부족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순간 가족과의 대화에 단절이 있다고 했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가족하고만 단절이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도 서로 대화에 단절이 있다. 요즘 시대는. 시대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들이 자라기에. 요즘에 친구들이 농구장에 가면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구장이 없어요. 농구장 없어요. 옛날 같으면 농구장 가면 농구할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축구장에 가면 애들이 축구장 가보십시오. 축구장에 없어요. 다 학원에 맞춰서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축구를 하냐면 엄마들 카톡방에 오늘 3시에 선생님, 농구 선생님 모셨습니다. 2시간 동안 2만 원씩입니다. 6주 동안 진행됩니다. 신청하실 분 6명만 먼저 선착순으로 신청합니다. 그럼 그 카톡방에서 엄마들 카톡방에서 농구 시간이 결정되고 그 비용과 선생님이 다 결정이 돼서 그 아이들만 농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 해서 농구를 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놀이터에 가서 공 한번 차면 되는데 그렇게가 안 해요. 산행도 마찬가지로 요번 산행 그 체험 2시간 하는데 2만 원인데 10명만 모집합니다. 가이드 선생님 모셨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가이드 해주고 아이들 그 수행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딱 떠요. 그럼 그 아이들만 산행을 돈을 내고 그렇게 지도를 받고 설명을 듣고 수행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띵틀 있잖아요. 띵틀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모셨습니다. 10명만 띵틀 실제로 하고 수행평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옛날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자기가 관계를 갖고 싶어도 나가면 아무도 없는데 뭐 아무도 없는데 다 학원 가고요. 아이들 과외하고 이 스케줄이 다 짜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부족한데 또 핸드폰으로 더 그렇다. 건강 이슈, 시력이 저하됩니다. 시력이 저하돼요. 전자를 많이 보면 저하될 수가 있어요. 피로감, 움직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아. 이것만 눈으로만 보고 손가락만 하니까 피로감과 체력이 저하되고 비만, 먹고 운동을 안 하니까 그리고 소화장애가 있고 수면 부족이 있다. 그래서 중독의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 이걸 보면 각성 호르몬이 나기 때문에 잠을 잔다. 그래서 12시 전에 자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12시 전에. 자, 우리 저 맨 뒤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12시 전에 자요? 예, 대답 못하고 있죠? 네. 우리 하얀색 입은 친구는 몇 시에 자요? 12시쯤에 자요. 옆에 있는 친구는요? 11시 반 그렇게 얘기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청소년 중에 11시 반, 12시에 자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다 12시 이후에 자요. 아마 빨리 자는 시간을 얘기했을 거예요. 늦게 자는 시간은 몇 시에 자요? 네, 그렇죠. 나오죠.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는 늦게 자면 몇 시에 자요? 그렇죠. 그 2시가 답입니다, 여러분. 중독자의 말은 다 믿으면 안 돼요. 선택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게임 몇 시간 해요? 그러면 2시간 해요. 그러면 그 2시간은 가장 적게 할 때 시간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면 몇 시간 해요? 그럼 5시간 해요? 6시간 해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봐요. 2시에 늦게 자는 거는 2시에 자면 2시에 자는 사람은 일상적으로 11시 반에 잠자기가 되게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이게 늦게 자던 버릇은 일찍 자려고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니까 다시 미디어를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 그 다음날은 수면 부족이 반드시 온다. 근데 이게 사이클이 반복이 돼서 이제는 2시에 자지만 나중에 1년, 2년이 지나면 3시가 돼도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또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미디어를 봐요. 그럼 나중에 4시, 5시, 6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자야지 그런 게 아니라 수면 시스템이 파괴가 된다. 수면 시스템이
수면 시대. 제가 이번 주에 그 경주에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청년들. 그래서 물어봤어요. 12시 전에 자는 사람 몇 명 없어요? 12시 이후에 자는 사람.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남자한테 물어봤어요. 몇 시에 자냐? 그러니까 점심 12시에 자는데 점심 12시. 일을 12시까지 하고 야간 일을 하고 12시부터 그 다음날 점심 때까지 게임하고 스마트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 12시에 자는 거예요. 이게 수면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청년 중에 일찍 자는 사람이 2시, 3시, 4시에 잡니다. 요즘에 80~90%가 2시, 3시, 4시에 자요. 아마 여러분 집에도 2시, 3시, 4시에 주무시는 분이 거기 하숙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늦게 자는 사람들이 이제 4시, 5시, 6시, 7시에 잡니다. 4시, 5시, 6시, 7시. 예. 이게 다 지금 청년들이 다 이렇게 자요. 왜 그러느냐? 스마트폰을 만지면 결국에는 수면에 장애가 와서 수면이 부족한데도 계속 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 가면 무조건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무조건 손들어 보라고 해요. 예, 통계가 틀린 적이 없어요. 틀린 적. 거의 90% 이상이 12시 이후에 자는데 다들 2시, 3시, 4시는 일찍 자는 거예요. 2시, 3시, 4시는 일찍. 자, 여기 보면은 이 수면 인자가 세라토닌이나 멜라토닌이라는 게 우리 몸에 나와요. 밤이 되면. 누구나 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보면 글루타민, 도파민, 히스타민, 히포크레틴이라는 그 각성 호르몬이 나와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다가 계속해서 피곤할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떨어뜨려 본 분 손 들어보세요. 떨어뜨려 본 분. 손 들어보세요. 떨어뜨려 본 분. 네네네. 요분들이 중독자예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떨어뜨리냐면 이게 이제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손에 힘이 없어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고 이제 젊은데도 이거를 하는 거는 이게 보면서 그래 봐야지. 그래 봐야지.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하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너무 피곤하구나 자야 되는데 근데 중독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너무 오래 봤나? 왼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왼손으로 보다가 떨어뜨리면 그만 자야지 이래야 되는데 너무 교만했나? 두 손으로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3시, 4시, 5시까지 보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에요. 예. 이렇게 떨어뜨리는 분들은 얼굴을 보면 이 얼굴이 많이 상해 있어요. 많이 떨어뜨려서. 예. 하나님의 창조의 얼굴을 다 망가뜨리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잘 몰라요. 중독자는 이게 왜 떨어뜨리는지를 잘 몰라요. 제가 춘천에서 집회를 하는데 찬양 인도하는 분이 제가 얘기하고 그 다음 날 또 집회하는데 그 전날 이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찬양 인도자가 제가 어제 그 핸드폰 떨어뜨린 사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그 전날 3번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찬양 인도자가 3번을 떨어뜨렸대. 3번. 근데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왜? 각성 호르몬이 계속 나오니까 깨워서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미디어를 만지는 순간 잠이 안 온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이클입니다. 자, 스마트폰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정상파는 되게 깨끗하죠. 정상파 깨끗하죠. 근데 스마트폰을 만지면 뇌파가 불안정하게 된다. 불안정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정상 뇌파는 전두엽도 움직이고 축두엽도 움직이고 후두엽도 움직이는데 이 스마트폰만 만지면 얘 후두엽만 움직여요. 후두엽은 뭐 하냐면 보고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것만 움직이는 거를 파충류의 뇌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인간의 뇌는 전두엽은 감정, 운동, 지적 기능을 담당해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축두엽은 언어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하면 이 전두엽이 개발이 안 돼요. 후두엽만 개발되고 축두엽이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 장애가 있게 되고 언어를 자꾸 까먹게 되는 거고 이 후두엽은 시각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처리하면 파충류의 뇌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백질과 회백질이 있는데 이 신경계에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에 이게 회백질. 근데 이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신경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야.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뇌를 망치고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뭐냐면 2018년에 게임 중독 과몰입군, 과몰입 유형군 TV에 나온 건데 이게 뭐냐? 게임을 계속 하면은 나도 모르게 늘어나고 뇌에 기형이 생긴다. 뇌가 바뀌어요. 인간의 뇌는
기본적인 뇌에서 미디어나 게임을 많이 하면 뇌가 수축이 돼요.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구멍이 뚫려요. 구멍. 신기하죠? 인간의 뇌가 구멍이 뚫릴 정도로 인간의 뇌를 파괴한다. 그래서 중독은 뇌와 관련돼요. 그래서 나는 게임을 안 하려고 했는데 게임을 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이미 뇌가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게임을 그냥 켜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중독자는 그냥 게임이 아니라 성중독물을 보고 있는 거고, 도박하는 사람은 켜고 도박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일상생활처럼. 왜? 뇌가 파괴돼서 뇌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중독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이렇게 파충류의 뇌가 되는 거예요. 파충류는 보고 반응하고, 보고 잡아. 여러분 게임할 때 보고 눌러야지. 기도하고 한 번 누르고, 기도하고 한 번 누르고 그러면 게임 됩니까? 안 되잖아요. 파충류의 뇌로 잡아먹는다라는 겁니다. 자, 과제를 할 때 컴퓨터로 드래그를 해서 붙여서 과제를 내면 기억률이 12%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책을 읽고 타이핑을 치고 정리를 하면 75%가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미디어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학습률이 12%밖에 안 돼요. 공부할 때도 미디어를 켜고 공부하면 안 돼요. 힘들지만 easy coming은 easy going이다. 너무 쉽게 얻은 건 너무 빨리 나간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내가 직접 책을 읽고 사색을 하고 내가 타이핑을 쳐야 이게 내끼게 되는 거지. 남이 해놓은 거 그냥 들고 갖고 하면 11%. 잠깐 11%지 나중에 일주일이 지나면 이게 뭐 1.2%가 남겠습니까? 한 달이 지나는 게 남겠어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 미디어가 굉장히 무섭다. 그래서 구글의 직원은 70% 이상이 구글의 직원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아요. 구글 앱을 만들고 구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해악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 알기 때문에. 예.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불량식품을 만드는 사람이 자녀에게 불량식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불량식품이 어떻게 만드는 줄 알잖아요. 이게 몸에 안 좋은 거, 돈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는 불량식품을 안 주는 거예요. 구글 직원이 이거 어쩔 수 없이 돈을 위해서는 만들어야 되지만, 게임을 만들고 뭔가 정보를 검색하는 걸 만들지만 자녀들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뭘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남의 힘을 이용하면 내 힘이 약해진다.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힘을 이용하면 내 힘이 약해진다.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남의 거 그냥 누르고만 있는 거는 내 힘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독서를 해야 된다. 자, 프랑스에서는 3세 이하 TV 시청을 금지해.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보여주면 잡혀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0에서 4세까지 아이들이 46%가 지금 보고 있다니까. 다 잡아가야 돼. 이 인간의 뇌는 2살 때 인간의 뇌의 무게가 1.4kg입니다. 1.4kg 뇌가. 그런데 2살 될 때 한 70% 정도가 뇌가 다 만들어져요. 성장을. 그 2살 때의 미디어를 보여주면 뇌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ADHD가 많아요. 여러분이 자랄 때, 우리 권사님들이 자랄 때, 집사님들이 자랄 때 ADHD는 학교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 뭐 굉장히 많아. ADHD. 집중을 못해. 왜 집중을 못하냐? 이걸 본 세대들은 이거만큼의 자극이 없으면 자극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ADHD의 치료법이 뭔지 아세요? 이거보다 더 강한 자극을 통해서 자극을 끌어내는 거예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간약이 간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간약이 간에 안 좋아요, 여러분. 근데도 간약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럼 먹으면 어떻게 돼? 간이 또 안 좋아. 약을 소화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ADHD 치료가 더 강한 자극을 줘서 자극을 끌어오는 건데,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부터 강한 자극인 이 TV와 미디어를 3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 가시거나 마트나 식당 가면 이 조그만 애들을 그 의자에 앉아놓고 이렇게 해놓고 자기네만 먹어요. 어른들만 돼지처럼 먹어. 그게 눈에 보일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근데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2세, 3세 아이들에게는 미디어를 공공장소에서도 보여주면 안 돼요. 공공장소에서.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도 18세 이하에는 영상물을 되도록 보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미디어가 얼마나 안 좋은가. 자, 우리나라의 읽기 평가 능력인데 OECD 국가 중에 2009년부터 2018년 동안 계속 점수가 떨어져 우리나라가. 저 점수가 계속 떨어져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게 왜 그러냐? 2009년부터 2018년 동안 우리나라가 3G, 4G, 5G 계속 인터넷이 빨라지죠. 인터넷은 빨라지는데 이 읽기 능력은 저하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은 국영수 중에서 국어가 제일 어렵대요. 수학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지만 옛날에는 국어는 과외를 안 받아도 괜찮은데 지금 아이들은 국어를 어려워해요. 국어 어려워해요. 왠지 아세요? 미디어로 맨날 보다가 글자? 저 많은 글자 어떻게 읽어? 저걸 어떻게 해독해? 글 자체가 꺼려지는 세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독서 평균 독서량이 1년에 몇 권인 줄 아세요? 1년에 전국민 독서량이 1년에 7권이 7권. 어떤 사람이 좀 많이 읽어서 7권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0권도 있고 1권도 있어. 1년에. 2달에 1권도 못 읽는 거예요. 2달에 1권도 책을. 그런 사람이 뭔 책을 안 읽는 사람이 국어 점수를 받고 공부를 잘하고 이해력이 높겠어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다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스티브 잡스 애플을 만들었죠.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주장하는 게 뭐냐? Stay hungry, stay foolish. 인물이 만들어지는 거는 좀 헝그리해야 돼. 헝그리. 근데 지금 애들은 헝그리할 타임이 없어. 계속 눌러야 돼. 계속 눌러야 돼. 계속 헝그리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stay foolish. 어리석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인생을 뭘 하고 살지? 내가 누구한테 안 좋은 얘기를 했지? 아, 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누르고만 있는 거예요. 누르고만 있고 검색만 하고 있고 이게 뇌에 굉장히 안 좋고 인생이 안 좋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지만 인물이 되려면 stay hungry, stay foolish하라 이 명언을 남기고 죽었죠. 자,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건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페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면 무엇이 오냐면 끊임없는 비교로 세로토닌이 저하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페북과 인스타를 보면 볼수록 불행하다. 사람들은 자기가 스테이크 먹은 거를 매일 먹는 것처럼 올려요. 자기가 쇼핑한 걸 매일 쇼핑한 것처럼 올려요. 자기가 여행한 것을 매일 쇼핑하고 여행하는 것처럼 올려요. 그럼 나는 저 사람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매일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세로토닌이 막 저하가 돼.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스타, 이 페북에 이걸 많이 하면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크 저커버그가. 근데 사내에서 감췄어요. 근데 직원이 통계가 나왔는데 그걸 회사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고발했어요. 그래서 주식이 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 여러분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손해입니다. 비교당하고 비참해지고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 그래서 별로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미디어 자체가 우리에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서 통제 능력을 보면 자 이걸 사용하면 정서 통제 능력이 떨어져요. 좀 떨어져요. 안 하면 통제 능력이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정서는 올라가요. 부정적이에요. 계속해서 보면 안 보면 부정적인 정서가 떨어져요. 그래서 자녀 중에서 미디어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부정적인 정서가 높아요. 짜증이 많아. 성격이 급해져요. 독사의 눈으로 쳐다봐 부모님. 네. 그런 게 왜 그러냐?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근데 이 나이가 봐요. 나이가 3세에서 5세 아이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니까. 3세에서 5세 아이도.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도 그 미디어를 보여주면 아이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기 이걸 줘봐요. 청소년기는 엄청 무섭잖아요. 북한이 청소년들 때문에 못 나온다고 못 내려온다고 할 정도로 무서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쳐다보면 죽일 것처럼 쳐다보잖아요. 그죠? 곧 화를 낼 것 같이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표정이 없잖아요. 표정이 없어요. 그죠? 청소년의 특징. 네. 표정이 없다. 중독자의 특징. 표정이 없다. 똑같아요. 네. 늘 화가 나 있어. 뭘 준다 그래도 왜 나를 주냐고 화를 내고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화를 내고 그렇죠. 그래서 아빠들이 집에 안 들어오면 돼요. 자,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미디어를 많이 하면 분노에 대한 조절이
안 돼요. 요것도 이제 영상인데 이 아이가 계속 그 미디어 하는 거, 게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말해도 좀 이따 할게, 좀 이따 할게, 좀 이따 한다고요, 아줌마. 욕하고 싸우고 엄마랑 그 동생 막 때리고 이 정서가 완전히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요 아이가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엄청 무서워지는 거예요. 엄마가 통제가 안 되지. 예, 그 내용입니다.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된다. 그런 특징이라고 합니다. 예, ADHD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미디어 영향이에요. 정서적인 영향.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을 끊기 어려운 거는 금단 현상. 이게 끊으려고 그러면 초조해, 불안해, 뭘 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떨리기 시작해요. 예, 환청이 들려요. 환각이 보여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성, 계속해서 시간이 늘어난다. 강력한 거, 더 강력한 거. 게임도 처음에는 메이플 스토리에서 게임을 하지만 나중에는 롤이라든가 어떠한 서든 어택이라든가 이런 죽이는 거, 낫으로 죽이고 창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대포 쏘고 성 함락시키고 파괴, 다 파괴예요. 중독자의 게임은 다 파괴와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죽일 생각만 해요. 예, 그걸 게임을 딱 멈추려고 그러면 아빠를 죽이든 엄마를 죽이든 죽일 때 쳐다본다. 나 지금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낫으로 죽이고 있다가 저 인간을 죽여야 되겠네, 이런 표정을 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이 아이의 표정이 너무 무서워요. 뱀처럼 무서워요. 귀신 같아요. 이렇게 표정도 달라지고 정서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욕구의 빠른 보상. 중독의 무서운 거는 빠르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 성중독. 다음 주에는 성중독에 대해서 다루는데, 성중독의 무서운 거는 내가 관계, 사랑, 노력을 통해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빠른 보상으로 내가 배설하고 음욕을 채우고 하는 문제. 이 빠른 보상이 문제다. 그래서 어떠한 관계성이 무시되어진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격이 된다. 네. 다음 주는 성중독에 대해서, 음란 중독에 대해서 하니까, 자유중독 이런 거 하니까 주위의 죄인들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왜 스마트폰 중독이 빠지는가? 사람은 탱크가 있어야 돼요. 인정이라는 탱크, 사랑이라는 탱크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보상으로 하는 게 미디어 중독이다라는 거예요. 자, 남자들은 어떠한 게 필요한, 인정이 좀 필요해요. 인정. 그렇죠? 여기 앞에 계신 집사님이 이거를 번쩍 들어가고 이쪽으로 옮겼어요. 근데 지나가던 집사님이 집사님 힘세네. 그 힘세네 인정받았잖아요. 그 집사님이 다시 올 때까지 번쩍 들어서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저기서 여기로 계속합니다. 왜요? 인정받고 싶어서. 또 인정받고 싶어요. 남자들은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여자들은 어때요? 사랑의 욕구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냥 한 말인데도 너무 기분이 좋고 거울 보면서 칙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한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과 인정의 탱크가 채워지기를 원해요. 이게 비어있기 때문에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같이 하는 시간의 부재. 이거는 반드시 스마트폰이 주어진 시간, 자녀와의 시간은 없어진다. 비전, 미래를 향한 방향성, 비전이 없어지고요. 규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왔을 때 여러분들 가정에 규율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9시 이후에 핸드폰을 만지지 않는다. 전자제품을 만지지 않는다. 이런 규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화가 부족하니까 대화할 수 있도록 여행. 아직 여행 좋아한다고 하니까 여행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고 북한으로 가서 여행하고 말 안 들으면 아우지 탄광에 놔두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득해서 좋게 만들어 오는 거. 여행 되게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에서의 탈출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탈출할까? 첫 번째는 철저한 절제하도록 서로 도와줘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 배우자분이 당신이네 롤게임, 스마트폰 게임 얘기하니까 당신이네, 그 죽이는 게임 당신이네.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절제하도록 깨우치게 하는 거. 이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절제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두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우리 집은 방으로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않는다. 거실에서만 한다. 거실에서만. 방으로 침대로 스마트폰을 들고 가는 순간 계속 봐야 됩니다. 잠자기 전까지. 그래서 거실에서만 하고 들어가서 잔다. 요거에 규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외 활동, 여행을 자주 해야 돼요. 예. 요번에 우리 스마트폰 없이 한번 여행해 보자. 이렇게.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 갖자. 낮에는 여행할 때는 스마트폰 가지 마자. 저녁에만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절제를 유도해야 된다. 스마트폰 중독에 탈출하는 건 소명, 비전, 사명,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돼.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니까 계속 미디어를 하고 게임을 하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 모임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방 안에만 두면 안 돼. 방 안에. 우리나라의 방 안에만 갇혀서 자존감이 없이 나오지 못하는 오타쿠몰이의 은둔형이 59만 명이에요. 59만 명. 방 앞으로 나오지 못해. 부모가 있어도 안 나오고 형제가 있어도 안 나오는 은둔형 59만 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갖고 안에 있을까? 핸드폰 갖고 놀아요. 그리고 밖에는 나오는데 무섭고 대인관계가 무섭고 내가 직장도 없는데 내가 공부도 못하는데 인정도 못 받는데 그 은둔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책을 읽도록 해야 된다. 책을 읽는 게 뇌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 근데 미디어 중독자는 책을 읽는 거 싫어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만나는 음식,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한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되게 중요합니다. 뇌 건강을 챙겨야 된다. 뇌 건강을 챙기는 건 쉴 때 쉬어주고, 눈도 좀 쉬어주고, 예. 계속 이거 보면 눈 시력이 급 저하됩니다. 보다가 좀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고 대화도 하고 좀 듣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래야 건강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신체를 만들었지만 그렇게 하면 병들어요. 병들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세미나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건강해지는 거. 예.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스마트폰을 늦게 주는 게 가장 좋다. 안 주는 게 가장 좋다. 이 세대에 다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미디어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침 맞고 한다고 해서 침이 안 걸리니까 한다? 그건 좋은 변명이 될 수 있지만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술을 놓거나 훨씬 산책을 1시간 하는 게 훨씬 더 침에 더 좋다. 건강에 더 좋다. 이거는 침 맞고도 엄청 집중해야 돼요. 엄청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화면이 굉장히 현란해요. 굉장히 현란하다. 그 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디어 중독은 절대 뇌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노출이 되면 일상의 사람들은 다 멈춰있는 거를 보여요. 멈춰있는. 그래서 ADHD가 걸리는 거야. 아이들이. 현란하게 이 장면이 돌잖아요. 그 소리 엄청 현란해요. 그죠? 맞고 싼네 엄청 시끄러워요. 이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그것도 좋아요. 네. 건강하게. 그런 하나님 말씀 같은 게 스마트폰 자만하고 할 때는 들어가면서 자거든요. 예,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죠. 그건 수면제고 이제 맞고는 이제 살아있게 만들고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걸을 때도 말씀 들어가면서.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이게 미디어는요 이 시력에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화면의 색깔 자체와 이 전환 자체와 프레임 자체와 색, 조명 이런 단위가 엄청나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다 멈춰 있잖아요. 그죠? 검정색, 하얀색 두 색깔밖에 없잖아요. 집중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미디어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고민하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자, 우리 옆에는 따님이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네? 중고등학교 많이 힘들죠? 네. 스마트폰을 좀 사용해요? 몇 학년 때 스마트폰 가졌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누가 사줬어요? 아빠가 사줬어요. 네. 아빠랑 대화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대화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30초 정도? 5분 정도? 5분이면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5분이면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 평균 아빠와의 대화가 7분 정도라고 하거든요. 7분? 7분 긴 거예요, 여러분. 7분 해보면 7분 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청소년기 5분 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하는 거다.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좋습니다. 예. 자, 질문. 예. 우리 그 옆에 계신 부인, 남편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장소가 필요합니다, 장소. 절제하려면 여기서만 해야 돼. 침대에서 절대 하면 안 돼. 왜냐면 침대에서 하면 배우자의 대화와 배우자의 삶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스마트폰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절대 방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도 스마트폰을 방으로 가져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 네. 건강하지 않다. 네. 딱 사용하는 시간도 딱 해야 된다. 자, 우리 집사님은 그때 시간을 이제 몇 시로 정했습니까? 집에? 시간까지는 아직 명했는데요. 네. 일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좀 해봐. 출퇴근 시간 다 보니까. 예. 최소한 잠자기 전에. 잠자기 전에. 30분에 1시간 정도 오케이. 네. 지금 자녀는 몇 시에 자고 있죠? 때갈 때는 4시, 5시 자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새벽 4시, 5시. 네네. 네. 다 그래요, 요즘에. 청년들이. 우리 손주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아, 예. 대학교. 네. 2학년짜리인데요. 문제가 심각하죠. 예, 그러면 밥 먹으라기도 그거는 뭐 컴퓨터 앞에서 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밥 안 먹어요. 그래서 뭐 30분만 시간 나다고 그러고 가지고 나와서도 그냥 뭐 1번 말 하는 거를 막 봐가면서 예, 예. 밥을 먹어요. 그래서 네. 내가 너 이렇게 밥 먹을 때는 이거 놓고서 맞아요. 밥을 맛있게 먹어야지. 그거 뭐 맛있는 점은 아니야. 그러면 잠도 한두 시, 2시 정도 자는 것 같아. 맞아요. 예. 그런 말씀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그거 찍어서 지금 네. 보내려고 부지런히 내가 찍었는데 네네, 우리 잘하셨습니다. 손주가 들어야 되는 거죠. 예. 정말 그래요. 요즘에 친구들이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밥을 안 먹어요. 예. 게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누르면서 밥 먹습니다. 누르면서 밥 먹어요. 누르면서. 그래서 중독이 되면 미디어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하루에 16시에서 20시간 정도 돼요. 큰일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사탄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을 1도 못 쓰게 하고 미디어에만 모든 시간을 쓰고 가족을 위해서도 1분도 쓰지 못하게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하고 좀 대화할 시간이 밥 먹을 때밖에 없는데 밥 먹을 때도 들고 와갖고 이거 보고 있으면서 뭐 얘기하시든가 말든가 뭐 얘기하시든가 뭐 하세요 얘기하세요. 이게 뭐예요? 관계성이 아예 절단을 되게 만들잖아요. 사탄이 이 스마트폰을 갖고 아주 스마트하게 가족을 다 파괴시키고 있다.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있다. 되게 식구끼리 밥 먹어가면서 맞아요.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그걸 봐가면서.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을 할 때 하브루타를 할 때 식탁 하브루타.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학교는 어떠니 친구가 괴롭히는 사람은 없니 미래에 어떻게 하니 밥 먹을 때 사실은 교육이 일어나고 잠자기 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책 읽어주고 기도해주는 게 유대인의 교육인데 지금은 아이들 기도해주려면 지금 게임해야 되는데 저기 나가 있어 문 잠그고 게임하고 그렇죠? 그 부모가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아이들은 뭘 배우냐? 스마트폰으로 친구들이 학원 선생님이 누가 하는 얘기를 듣고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인생의 가치를 성경에서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뭔지 모르는 잡것들을 통해서 잡지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건강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율, 율법, 이 법도 이게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된다. 배우자끼리도 여보 나랑 있을 땐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 집에 들어오면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 서로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런 가운데 서로가 지켜줄 거는 좀 지켜주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같이 여행을 다녀보면 2박 3일이지만 여행을 많이 다녀보면 대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가족들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나쁘지 않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여행이나 맛있는 걸 먹지 않으면 나중에는 병원비로 더 들어가요. 상담비로 더 들어가. 중독 치료비로 더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돈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가족끼리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하시고 그게 안 하면 나중에 치료비로 다 나간다니까 상담비로 다 나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하고의 관계를 충분히 갖게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권사님이 찍어서 보내줬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근데 그게 소용이 있어요. 신기하죠? 중독은요 자각을 시켜주고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심각한 것 같은데 깨우치는 게 더디더라도 깨우치는 과정을 통해서 중독은 자각을 통해서 나온다. 자각.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자각을 하면 더 깊이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 중독은 알면 알수록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균이 이 억마리가 세균이 있는데 내가 옆 사람하고 악수를 하면 2억의 세균이 이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을 안 씻을 사람은 없다. 왜? 자각이 되니까. 여기 세균이 드글드글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유행이죠. 오미크론이 아직도 유행이죠. 변종 감기가 아직도 유행이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 지금 마스크 쓰신 분들은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네. 저희 남편분도 마스크 쓰고 계신데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근데 코로나 오미크론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뭐다? 미디어다. 게임도 자각을 해야 된다.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뭐하냐? 중독에는 계속 노출이 되면 뭐하냐? 그러니까 뭐 오미크론이나 코로나에 대한 자각도 필요하지만 세균에 대한 자각도 필요하지만 이 중독에 대한 자각이 훨씬 더 시급하다. 그래서 뭐냐? 뇌를 갉아보고 있다니까. 뇌를 쪼그라뜨리고 구멍을 나비 모양의 구멍이 뚫리게 하고 뇌에 해마가 부어있게 돼요. 이게 미디어를 많이 보면 게임을 많이 하면 해마가 부어있어. 부어있는 뇌가 여러분 건강할 것 같아요? 절대 건강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면장애가 반드시 온다.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게 된다. 수면장애가 반드시 오면 체력 저하가 오고 낮과 밤이 뒤바뀌게 되고 내 일과 공부를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미디어는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마약이에요.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을 뇌마약이라고 얘기해요. 마약 되게 안 좋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 그게 뇌마약이라 거기서 도파민을 쫙 끌어당기니까 놓지 않는 거예요. 그 뇌가 죽어가고 있다, 서서히. 그래서 25살 때까지 전두엽이 개발이 되거든요. 25살 때까지는 미디어를 안 보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 안 하는 게 좋아요. 25살까지 전두엽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걸 보는 순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에 대학생들 보면 이게 대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착각할 정도로 자기 결정을 잘 못하는 게 뇌과학적으로 보면 25살에 전두엽이 다 개발이 되니까 25살까지 부모님이 참견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이드를 주고 집에 법도를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 내용은 김영환 TV, 제 유튜브에 김영환 TV에 가면 이런 섹션들 중독, 성중독부터 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링크를 여러분들이 볼 때 주위의 주인들에게 한 명씩 이렇게 나눠주면 제가 강의한 내용들, 요 PPT 내용들, 강의한 내용들이 다 유튜브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환 TV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중독에 대한 내용들은 성중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중독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음 주는 성중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 들어오시면 성정체성, 성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중독을 조심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들으면 가장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뜨겁게 박수로. 한번 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제 아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 아들은 핸드폰이 없고 미디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8살 때, 18살 때, 28살 때 아빠에 대한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관계이잖아요. 근데 얼핏 보면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중독에 대한 것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변할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다? 현상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입하고 그를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것처럼요. 기도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자유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것임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다른 것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를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 나가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갈 때 우리가 다른 것에 저 유럽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중이고 그것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길 원하고 나를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관심을 내려가면서 우리 주님이 가족과의 또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외치면서 이 땅의 것을 추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리를 내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감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드려서 주 말씀 성공해서 불렀어. 여기 나가는 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감당하기를 원하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것들을 내 가문에 집어넣을 수 다 끊어지게 하셔서 내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그렇게 되지 원합니다. 내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또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환경과 그 중독된 환경들, 상황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습니다.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더 깊은 교제, 그 네모난 작은 스마트폰에 나를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넓게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다시 나서겠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 또 아이들, 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잠재적 온당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어떤 작은 공간에 나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더 넓으신 더 창조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더 좋은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러지 않는다면 주의 의지함으로 입어서 그것들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그 자녀들, 또 내 반려자들, 가족들을 다시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효민교회 김영환 목사님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작은 박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또 듣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과 주의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중독을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아버지, 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전해서 이 시간에,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돌아가실 때 한 번만 더 우리 김영수께 박수 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각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